네.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녹음은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좀 찝찝무리한 게, 이게 지금 제가 이클립스에서 쓰는 단축키하고요. 그, 오캠이라고 하는 제가 툴을 쓰고 있는데, 이 비디오 툴 단축키하고가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게 뭐, 펑션 키 같은 거로 저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녹화가 됐다 안 됐다 막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평소 쓰던 단축키를 쓰다 보면 얘가 이제 가끔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그냥 나중에 저거는 여러분이 들을 때는 아마 편집이 돼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원래 기본 마인드가 편집 없이 가자 이게 제 기본 마인드인데 지금 이미 파일이 여기까지 진행되는 동안 파일이 막 두 개로 지금 쪼개져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세 번째 파일을 만드는 거라서 아마 나중에 이렇게 좀 합쳐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가끔 파일을 합치다 보면 이게 싱크도 안 맞고 막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한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희 일단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입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용, 변수 수정하는 법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PPT로 돌아가서요. 긴 시간 동안 예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예제는 여러분이 다뤄보시면 될 것 같고요. do while 구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저 문장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없어도 되고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do하고 while 문 사이에 요 안에 있는 문장은 적어도 한 번은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요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계속 도는 거죠. 3인 동안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얘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얘가 이제 멈춰지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나중에 보는 거죠. 근데 앞에서 먼저 물어보냐 뒤에서 물어보느냐 그래서 전이냐 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두 알문은 거의 안 써서 저희가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얘를 뭐 알파벳을 하는데 일단 문자 A부터 넣은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제 Z가 될 때까지 문자를 찍어라 뭐 이런 예지래요. 이건 뭐 그냥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 뭐 쓸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이거 쓸 일에 포문으로 그냥 돌려버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아니면 while문으로 돌리는 게 낫지 두 while까지 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중첩 반복문 그 포문 안에 for가 들어가는 경우 이거 보통 별짓기로 저희가 아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냥 가끔 하나씩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구구단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 구구단을 저희가 포문을 이용해서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여기 보면 얘가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죠. 옆으로 1단부터 되어 있습니다. 사실 2단부터 되는 게 맞는데 1단부터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쨌건 좀 한번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중첩이라고 하는 애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new 해서 class라고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켜드릴까요? nested loop, 그러니까 중첩 루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구구단 하는 거죠, 그죠? 메인 하나 만드실 거고요. finish라고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고 한 줄 컨트롤 D로 지우고요. 자, 그냥 바로 찍어버립니다. 자, for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int i는 0에서부터 i는 10까지 i 뿔뿔 이렇게 보통 처리하죠.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포문입니다. 아까 포문 그냥 넘어왔는데 여기서 처리하죠. 그래서 0에서 10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0부터 세니까 9까지 10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이 여기다 이렇게 sys out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저 i라는 걸 찍으면 i 값이 컨트롤 F11로 돌리면 i 값이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0에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I 대신 뭐래요? 별을 찍으면 별을 이렇게 10개 찍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원하는 걸 여기다 넣어서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걸 여기다 넣어서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건 뭐 이미 여러분이 포문 하면서 다 배우신 거고요. 자, 그런데 요거 잠깐만 잘라내서 이 아래다가 잠깐만 옮겨 놓고요. 그냥 이따가 다시 하죠. 그냥 날려버리고요. 자, 요 안에 다시 포문을 넣습니다. 자, 포문을 넣는데 저희가 일일이 넣을 수 있지만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모양으로 얘가 자동으로 넣어주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엔터를 탁 누르면 얘가 지가 알아서 변수도 I 대신 J라는 애로 이렇게 싹 바꿔줍니다. I 대신 J라는 애로 바꿔주고 여기 길이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배열 배우면 배울 건데 요거 그냥 무시하고 저희가 여기다 이렇게 10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10번 돌 동안 이 안에 게 10번 도는 거죠. 10번.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첩 부호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있던 CS 아웃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값을 아까 있는 별을 이렇게 찍으면 컨트롤 F11로 이렇게 찍으면 별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100개를 찍겠죠. 혹은 얘를 LN을 이렇게 지워버리면 별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100개를 찍습니다. 100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100개를 찍습니다. 자, 확인하려면 요거 10개 찍고요. 그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기다 sys out으로 한 줄씩 내리면 컨트롤 F11로 이렇게 내리시면 얘가 10개 찍고 한 줄 내리고 10개 찍고 한 줄 내리고 그죠? 얘가 한 번 돌 때마다 이 안은 10번이죠. 10번을 찍고요. 올라가기 전에 한 줄 내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양이 별로 안 이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공간을 하나 줘서 왜냐하면 영문자 2개가 한글 한자 뭐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좀 공간이 있으면 얘가 보기가 좀 낫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보통 찍는 그 별 모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여러분이 I 값, J 값을 조절해 가면서 뭐래요? 뭐 이렇게 삼각형 별도 찍고 거꾸로 된 별도 찍고 뭐 별의별 거 다 찍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별 찍기가 나는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별 찍기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그럼 제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과제로 이렇게 별 찍으세요. 혹은 뭐 이렇게 찍으세요. 혹은 뒤집어서 이렇게 찍으세요. 혹은 뒤집어서 이렇게 찍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2, 3, 4. 사실은 이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얘가 일단 제일 쉽고요. 얘나 얘네들이 쉽죠. 얘도 쉽고 얘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얘나 얘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쨌건 얘네들을 합치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도 만들 수 있고 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제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쨌건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 일단 저랑은 구구단을 보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다 별을 안 찍고요. 별을 안 찍고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저기에 있는 값들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찍었냐면 여기다 일단 I 값을 먼저 찍고요. 여기다 콤마를 찍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J 값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찍고 얘가 10개 찍을 때마다 이렇게 한 줄씩 내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첨자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컨트롤 F11 돌렸더니 이렇게 지저분하게 찍혀요. 왜? 이게 얘하고 얘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걸 구분해 주려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강제로 다시 뭘 줄 수가 있어요. 공간을 이렇게 하나 주면 컨트롤 F11로 이렇게 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는 0,0이치, 얘는 0,1이치. 아니면 저희가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박스 같은 것도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앞에
그 다음에 뒤에는 요걸 요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주면 제가 공간까지 주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 F11로 돌렸더니 요렇게, 아 지금 얘가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9구단을 하고 싶은 거죠. 9구단. 그럼 여기에 중간에 콤마가 아니라 여기를 어떻게? 곱하기라고 이렇게 되면, 곱하기 누르면 컨트롤 F11 누르면 마치 이렇게 9구단에 준비가 된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는 이라고 넣고, 그죠? 여기다 이렇게 는 이라고 넣고 뒤에다가 더하기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i하고 곱하기 j라고 하는, 진짜 곱해버리는 거죠. 그 결과를 여기다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를 여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찍었더니 뭔가 찍히긴 찍히는데 또 지저분해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다시 공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주면, 컨트롤 F11 공간을 주면 마치 곱셈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지저분합니다. 뭔가 지저분해요. 왜냐면 여기부터 얘가 자릿수가 안 맞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막 밀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주면 여러분이 좀 그렇고, 옛날에 배웠던 제어 문자 중에 컨트롤 슬래시 T, 이게 뭐죠? 탭. 컨트롤 F11 누르면 얘 모양이 이상해지네요. 얘하고 얘가 자릿수가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7자리를 띄워버려서 그래요. 자, 이때 앞에 쓸데없이 붙여놨던 얘네들 날리고요. 여기는 요거 잘 더하기는 살아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아니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컨트롤 Z 하고요. 는은 살아있어야 되죠. 는 요렇게, 컨트롤 F11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얘가 일정 간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시작 시점을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렇게 잘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9981 뭐 잘 나왔죠. 4, 3, 12 그죠? 3, 4, 12 뭐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봤더니 뭐가 있어요? 여기 봤더니 0단과 1단이 있습니다. 0단과 1단. 자, 근데 저희가 여러분이 잘 보셨겠지만 첫 번째 있는 포문은 뭘 관리하는 거냐면 행을 관리합니다. 행. 두 번째 있는 애는 뭘 관리하냐면 열을 관리합니다. 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줄을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요 행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내가 5개로 바꿨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해요? 5줄로 바뀝니다. 5줄.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대로 놓고 여기를 여러분이 5개로 하면 얘는 열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얘는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재료를 다 알았으니까 내가 날리고 싶은 게 뭐였죠? 여기 위에 2줄을 날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를 여러분이 8로 넣으면 여기를 8로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죠? 8줄은 8줄인데 0부터 7까지 8개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뒤쪽에 8단 9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은 10이고요. 요 뭘 조절해야 돼요? 여기는 앞을 조절하는 거죠. 얘를 뭐부터? 2부터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요? 2부터 돌아갑니다. 2단부터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 됐나 싶은데 잘 봤더니 여기가 뭐예요? 제로로 돼 있죠. 이거 쓸데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뭘 관리하는 거라고요? 열. 그러니까 요거를 조절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9로 바꾸면 여기가 어떻게 해요? 8까지 나오니까 요 앞에 얘를 없애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시작을 얼마부터? 1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될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9구단이 처리가 되겠죠. 9구단이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한번 별짓기처럼 해볼 일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책받침에 보던 2단은 이렇게 찍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찍혀요? 얘가 위에서 아래로 찍힙니다. 2, 4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찍히는 거죠. 1은 2, 4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맞아요? 그렇게 바꾸셔야 되죠.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배열 관리나 이런 걸 하려면 여러분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해드려도 되는데 여기 그냥 쉽게 보면 여기나 여기 첨자를 바꿔주면 됩니다. 얘네들의 규칙을 보면 되죠. 얘가 2, 1이고 2, 2고 3, 1이고 3, 2고 요건데 얘가 여기로 오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2고 2 여기가 2고 3 2고 4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어쨌건 찍히는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몇 행에 몇 열짜리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몇 행에 몇 열인지 그것만 여러분이 잘 보시면 뭐와 뭐를 바꾸면 이게 가능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좋으니까 금방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 그리고 아까 별 찍기 부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요거는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2단부터 찍기 위해서 여기를 어떻게 해요? 2로 그냥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는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티뉴하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컨티뉴하고 브레이크. 컨티뉴하고 브레이크는 여러분이 컨티뉴는 더 진행 안 하고요. 이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 문장이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while 문도 마찬가지예요. 컨티뉴를 만나면 이 아래가 진행이 안 되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조건식을 물어보게 되는 게 컨티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수 5개를 봤는데 5개 중에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은 애가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여기서처럼 브레이크를 만났다. 그럼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for문과 while문이 있으면 얘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이 두 개를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요. 가까운 데 있는 반복문만 빠져나갑니다. 가까운 데 있는 반복문만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거죠. 그죠? 가까운 데 있는 애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여러분 요 예제는 여러분이 한번 그냥 해보시면 컨티뉴하고 브레이크가 뭔지 이런 거는 금방 이해를 하는데 자, 저랑 같이 간단한 예제를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바 배열 가기 전에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애를 저희가 좀 이따 써먹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포문은 이렇게 블럭을 씌우시고요. 컨트롤하고 슬래시 물음표랑 같이 있는 슬래시를 누르시면 한꺼번에 주석 처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블럭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슬래시 하면 주석이 됐다 풀렸다 이렇게 해요. 블럭을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컨티뉴하고 브레이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예제를 한번 해봐요. 자, for 하고요.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내가 쓸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포문이 올라와요.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애를 그냥 선택하시고요. 여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10 이렇게 넣습니다. 아까 우리 있던 그 예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i 값이 뭐랑 같다? 5랑 같다면 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continue라고 하는 넣은 경우 이 아래서는 sysout에서 제가 i 값을 출력을 하려고 했어요. continue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F11 이렇게 돌렸더니 얘가 잘 찍는데 옆으로 찍읍시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 좋게 찍고 공간을 하나 줘서 옆으로 찍도록 할게요. 여기 sys out에서
자, 그랬더니 이렇게 0, 1, 2, 3, 4까지 있는데 5는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컨티뉴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행된다라는 그런 의미고, 여기가 브레이크가 되면 여기가 얼마예요? 이렇게 4가 됩니다. 4가 되고 그 다음에 진행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컨티뉴 브레이크. 자, 여기까지는 다 아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넘어가고요. 자, 아까 전에 있던 그 놈을 다시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원복을 해서 0에서부터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첨자를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우리 했던 애 있죠? 문자열로 해서 가로로 해서 그렇게 해보죠. 뭐. 더하기 i 더하기 콤마 더하기 j 그리고 더하기 가로. 이건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게 뭐 의미하는 건지. 자, 그리고 한 칸 정도 떨어뜨려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되는 상태예요. 이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10x10으로 이렇게 찍어 놨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전처럼 하고 싶어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물어볼 게 여러 개죠. i가 줄을 걸기 위해서 i가 5라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5라면 여러분 뭐 하고 싶었냐면 브레이크를 하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F11이라고 이렇게 눌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생각에는 i를 브레이크 했기 때문에 여기 아래가 다 날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했더니 얘만 처리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만났어요. 여기가 i가 얼마일 때, 뭐 5일 때 내려와서 j가 0일 때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는데 뭘 빠져나가냐면 가까이에 있는 얘만 하나 빠져나가요. 가까이에 있는 폼만 하나 빠져나갑니다. 그럼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이 위로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i가 6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6은 5가 아니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얘를 이제 계속 찍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여기다 j를 넣습니다. j가 얼마라면 5라면 j가 5라는 건 뭐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쪽 뒤가 찍히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쪽 뒤가 찍히지 말아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돌렸더니 이쪽 뒤는 안 찍혀요. 요건 맞네. 왜냐면 제 입장에서 보면 얘가 5이면 아니 브레이크가 돼 있네. 이 브레이크 먼저 보는 거죠. 그냥 브레이크로 먼저 봤더니 이 뒤를 안 하고 튀어나간 거죠. 그죠? 뒤를 안 하고 튀어나가니까 1일 때 이만큼 찍고 5 이후로는 안 찍고 그 다음에 2일 때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는 요건 잘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처럼 요게 i일 때를 처리를 했더니 얘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자, 그럼 i일 때 만약에 여기를 continue로 했다. continue라고 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오죠? 이 결과 뭔가 특이한 게 나올 것 같은데 돌렸더니 결과는 브레이크랑 똑같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래를 안 하고 얘가 다시 올라가서 그죠? 5일 때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컨티뉴하게 다시 올라가고 한 다음에 한 줄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안 찍히는 거예요. 컨티뉴는 정상적으로 지금 잘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i일 경우에 j가 0에서부터 10번까지를 9까지를 다 안 찍은 거죠. 다 컨티뉴로 올라간 거예요. 대신 얘는 있으니까 한 줄을 내려간 거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j가 5일 때면 어떻게 돼요? j가 5일 때만 이 아래를 안 찍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 생각처럼 여기가 5일 때만 4하고
여기 사이에 5일 때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우리 생각과 좀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아까 전에 i가 5일 때 브레이크를 하고 싶었던 거, 요게 중요하죠. 브레이크를 해서 난 동시에 이 두 개를 다 빠져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시에 빠져나가고 싶어서 요 아래를 안 하고 싶은데 얘는 특성상 어떻게 해요? 요거 하나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다시 뭐 상황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걸어 다시 나가야 돼요. 이 폼을 빠져나가게. 자, 그래서 자바에서 뭐가 제공이 되냐면 이 뒤에다가 여러분이 나가고 싶은 곳 있죠. 여러분이 나가고 싶은 곳 앞에다가 이렇게 라벨이라는 걸 붙입니다. 라벨을 붙이고요. 그 뒤에다가 그 라벨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얘가 i가 5를 만났을 때 브레이크를 하는데 어디까지 튀어나가면 여기까지 튀어나가요. 근데 이게 자바는 여기다가 적고요. 여기에다 적고요. C++은 여기가 브레이크가 아니라 고투라고 하는 문장을 쓰셔야 되는데 고투라는 애의 라벨은 내가 빠져나가는 블록 다음에다 적습니다. 여기에다 적으셔야 돼요. 좀 다릅니다. 문법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마다 저 이중 중첩을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죠. 자, 어쨌건 이렇게 된 경우에 여러분이 얘를 돌리시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5가 되는 순간에 얘가 여기까지 나가서 전체를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어를 할 줄 알아야죠. 자바를 실컷 배웠는데 혹은 C++를 배웠는데 폼은 두 개를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익혀두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이 배우셨던 다른 언어들, C 언어, C++ 뭐 이런 데서는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익히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 여기는 예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자바 배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부분은 엄청 간단하게 하려고 했더니 또 하다 보니 여러 말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조금 분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여기 기존의 언어들과 비교하면서 잘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